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7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걱정이 크시죠. 오늘도 3만 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잘 확인하시면서 생활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자, 2월 둘째 주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79% 하락한 2,72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6% 하락한 89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아침에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전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을 좀 주긴 했는데 줬던 이유들을 보면은 이제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있었고 일단 2,600짜리가 지지라 그랬잖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제가 설 명절 전에서 1차 지지는 2,600이다. 네, 설 명절 전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조금 어렵고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 시장은 연장 우리나라 쉬는 날에서 3일 동안 열심히 올라갔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따라 올라간 건데 그게 다 선방향이 벌써 다 돼버린 거예요.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쬐끔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8%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 얼마 안 갔죠? 코스피 이날은 보면은 종가로 1.8%, 그다음에 요날이 이제 2.7%, 고가가, 종가가 1.6%. 그러니까 대략 한 3, 4%도 못 갔어요, 우리나라 시장. 많이 못 갔는데 이게 다 간 겁니다. 다 간 거고요.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을 보면 전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를 보면, 자,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이 시간에서 거의 2%대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후반으로 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2.2%, 2.3%까지도 강세를 보여줬으면 미국 시장은 여기에서 전날 금요일 날에 1.5%로 마감될 게 아니고 3%나 4% 강하게 마감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러지 못할까 봐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짧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건데 어쨌든 전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도 움직인 것들 보게 되면 소비주들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뭐 맥주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소주 가격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음식 가격도 이제 인상하는 이슈들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음식 소비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정부에서 이제 방침을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왜냐면 사망자들과 위중증이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중대본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또 다시 얘기를 꺼낼 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영화 관련주들, 그다음에 관광 관련주들, 항공주들 아주 폭등이 나와버렸죠. 그랬었는데 이제 주말에 또 다시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40대들은 정말로 괜찮은데 40대들은 그냥 독감 수준도 안 되는데 50대들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확진자가 3만 명대를 훌쩍 넘어버렸죠. 3만 8천 명이 나오고 이제 3만 명대에서 이제 뭐 이러다가는 뭐 5만 명도 나오고 10만 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거기다 아까 기사 얘기해서 50대 이상은 위험하다. 이런 기세가 나오니까 이게 애매해졌어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가.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은 아직도 좀 강세로 좀 버티기는 하지만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고. 어쨌든 전날에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미국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차트를 보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다우존스도 약하게 끝났고 나스닥도 약하게 끝났고 유럽 시장은 급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을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식 공략을 해야 되고요. 거기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여기서 쫓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좀 관망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은 옵션 만기는 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 날이 이번 주 10일 목요일 날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도 하방 포지션으로 2640에서 2600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하방 포지션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고 외국인들도 지금 주식을 안 사요. 이거 사는 것 같아요. 392격. 이거는 1초만 해도 금방 마이너스 바뀔 수 있는 저건 사는 게 아니에요. 3천억, 5천억 사도 얘네들 간보는 건데 1조 이상 사야 됩니다. 안 사요, 쟤네들은. 거기다 선물을 열심히 매도하고 있죠. 그나마 이제 콜옵션을 살짝 21억을 사주는 거는 그래도 지수가 폭락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략은 옵션 만기까지 관망하고 있다가 옵션 만기 날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을 하고 미국 시장도 확인을 하고 차라리 종목들을 매매를 할 거면 2,600 박스권. 그래서 2,600으로 조정받으면 거기에서 종목들을 다시 재공략을 하는. 그럼 어떤 종목들과 어떤 이슈를 가지고 보면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1조 투자한다는 얘기 때문에 넥슨 투자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 움직이죠? 그럼 게임주들 지금 사지 말고 조정받으면, 옵션 만기까지 조정받으면 그쪽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 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 유가 관련주를 보든가 아니면 17일서부터 해서 냉동만두 가격이 인상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업종 이제 냉동만두 가격 관련된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되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 3만 명 돌파를 했으니까 검사 키트가 지금 부족하죠. 약국마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검사 키트 관련주들, 진단 관련주들 아니면은 지금 유가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이제 수입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력 도매 가격도 상승을 하니까 그걸로 인한 그 전기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인한 관련주들 뭐 보신다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고 러시아가 조만간에 침공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슬슬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때에서 에너지 관련주하고 뭐 곡물 관련주들 이쪽에 이제 가격 인상 이슈들 뭐 찾아볼 수가 있고 거기 다음에 주류 가격 인상 아까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EU 텍소노미 원전도 이제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또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20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이슈로 인해서 뭐 시장의 이슈들은 다양합니다.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따라 들어갈 게 아니고요. 지수가 밀리고 지수가 흔들릴 때 싸게 공략을 하자.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2,600이 깨지면 그때서는 매매하던 것들 손절하고 손을 잠깐 접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2,600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 좀 전에 있었던 이슈들을 가지고 조정시 단타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시장은 관망이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선물 지수에 출렁이는 한국 증시인데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따라 들어가지 말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월화수는 설 연휴 휴장이었고요. 2월 3일 편입된 삼성 SDI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편입된 PI 첨단 소재는 2.6% 수익률 달성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7.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표적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주에서도 한번 갖고 나왔었는데 매수의 의미보다는 시장이 흔들리니까 관망의 의미로 해서 매수 가격을 밑으로 내렸는데 오늘도 뭐 시장이 별로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뭐 기껏 움직여봤자 게임주들 움직이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1조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넥슨GT라든지 그쪽 다른 또 게임주 쪽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쪽 외에서는 뭐 소비주들 여전히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뭐 계절 독감에 대한 중대본부에서 오늘 뭐 발표가 있을 거라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정받으면은 이쪽 소비주를 좋게 보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는 위험 앞에서는 얘네들도 다시 싸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외에서는 지금 종목들 흐름들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흔들리는 흐름들이 눈에 지금 보이는 정도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단은 관망의 의견으로 오늘 일단은 안전한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뭐 오늘도 밑으로 내놨으니까 사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전날 있었던 금요일 날에 드렸던 표역 종목인 PI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자,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데 아침에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43,850원을 줬죠. 전날 42,750원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2.6%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은 42,900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전일날 추천했던 가격에서 지금 150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50원 올라갔어요. 150원 올라갔는데 지금 팔면은 그냥 뭐 수수료 띄고 뭐 그냥 쬐끔 수익일 건데 지금은 일단은 현금만 해놓는 게 좋아요. 아침에서 올라갔을 때에서 3% 달성됐으면 기분 좋게 그냥 팔면 되는데 아침에서 2.6% 먹었을 때도 팔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이 아니고 지금 10시 3분 지금 방송으로 오니까 벌써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수도 밀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세지를 않으니까 거기다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고 이러면은 오후장으로 가면서 출렁거릴 수 있어요, 좀 더. 그러니까 지금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었어도 그러니까 많이 나지 않았었어. 지금 수익입니다. 지금 수익인데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었어도 지금 어느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재매수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보유하고 가져갈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됐으면은 오늘 보유하고 그냥 가져가도 돼요. 어떻게 되면 미국 선물이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날 미국 시장이 이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게 아니고 이걸 지우고 미국 시장이 한 4% 올라갔으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뚫었다. 그럼 뭐하러 팔아요? 그렇죠? 그냥 갖고 가거나 더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끝났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면서 유럽 시장이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그럼 유럽 시장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줍니다. 이게 떨어지잖아요. 저점이 깨지면. 그러니까 오늘 유럽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틀 동안은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오늘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아직 확인이 덜 됐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빠지려고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준다. 이러면 여기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져갈 필요가 없죠. 미국 시장도 원래 전날 빠지려고 막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막판에 올라갔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아서. 그럼 고용지표가 왜 좋은지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미국에 있는 그 사장,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사장들이 직원들을 많이 뽑았답니다. 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아서 뽑았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미국도요, 평균적으로 볼 때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최고치가 30만인데 이제 30만이 아니고 140만도 찍었고 139만도 찍고 지금 뭐 70만, 40만 다시 지금 30만대로 다시 줄긴 했는데 작년에는 그 30만대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30만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확진자가 무지하게 늘어났고 거기다 미국은 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접종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사망률도 높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사망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고용주들도 위드 코로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뽑아놨는데 이게 이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제 이슈가 되다 보면은 거의 위축돼가지고 다시 얘기가 또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고용지표가 좋아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시 상세가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부분들로 얘기가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먼저 또 다시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짧은 단타를 가지고 지금 지수대에서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는 좀 불리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재공략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 현금화 대응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삼성 SDI.
제가 뭐 나쁜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보면은 시장이 그래요. 지금 수급 봐봐요, 지금. 기관들이 5천억 신나게 또 팔고 있죠. 누가 신나게 또 사줘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왜 개인 투자 사느냐?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올라갔다고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들어가는 건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쟤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 살짝 들어줬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지금 물타고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하여튼간 꼬시는 느낌이 지난주 좀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안 사잖아요. 선물도 열심히 팔고 있고 코스닥은 왕창 팔죠. 1,900억을 팝니다. 코스닥은. 이게 시장이 급등 나올 것 같으면 얘들이 팔겠어요? 일단은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흔들릴 걸 생각을 하고 삼성 SDI는 일단 50만 원으로 두는데 50만 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관망의 의견으로 오늘 삼성 SDI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옵션 만기까지는 함부로 종목들을 공략하거나 들어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오늘 삼성 SDI 50만 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지난주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 종목 삼성 SDI 만나고 왔습니다. 자,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말씀 주셨고 오늘 매수가는 50만 원 잡아주셨네요.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 급등 명중 종목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종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저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강원랜드가 26,200원에 10%인데요. 수익이시네요. 그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불안해가지고 팔아놨다가 다음 또 다시 살까 싶었어요. 자, 그래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뭐 있는 이슈가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독감보다 미비하다. 그러니까 뭐 감기 수준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50대는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망률을 보게 되면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사망률을 보게 되면 사망자는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망자 늘 때에서는 뭐 100명대도 하루 사망자가 100명대, 70명대였는데 지금 25명대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3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지금 사망률은 오히려 30명이 잘 넘지 않는 선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 봐서는 저는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장기적으로는 강원랜드부터 해가지고 뭐 호텔, 카지노, 항공, 그다음에 엔터주들 저는 다 좋게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리면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한 번은 다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게 되느냐. 지금 10% 비중에서 일부 조금씩 그러니까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한 3분의 1 정도 매도하고 한번 내일 또 올라가면요. 또 3분의 1 또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거기 또 계속 매도해가지고 계속 줄이면서 가시면 돼요. 예. 네, 줄이면서 가시면. 근데 만약에 3분의 1 팔았는데 3분의 2가 남겨놨는데 이게 다시 시장이 흔들려가고 25,000원, 24,000원 떨어진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분명히 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소비주들은 언젠가는 그게 되게 먼 미래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올해 안에서는 소비주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소비들이 늘어나면서 위드 코로나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가면서 갑자기 소비주들이 폭등하는 그런 날이 올해에서는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강원랜드는 이 가격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지금 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쪼그랄 대로 쪼그라드는 거고 이제 폭발적인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는 오미크론이든 그게 이제는 이제 뭐 걸려도 안 죽는 그런 이제 감기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35,000원, 4만 원 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는 보유고 단기는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팔면서 가시면 되고요. 다시 밀리면 다시 사세요. 예. 그 전문가님 제주도 반도체 저택 사례가 전화왔는데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자, 종목은 하나씩. 예, 예. 그래서 저번에 은근히 지금 뒤에서 붙여서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시니까 제주 반도체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원준. 원준? 네. 원준.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원에 20%. 11만 원에 20%. 네. 자,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섹터, 한 달. 10월 달, 작년 10월 달에 상장하셨는데 지금 산지는 뭐 한 달 되셨다고요? 한 달, 예. 한 달? 3주? 한 달쯤 됐는 거로 생각. 한 달요? 네. 수익 날 때 안 파시고 다시 밀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흔들리거든요, 다시. 예. 어... 그런데 그 회사가 문제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회사가 그 문제가 시장에 있어서는 따라서 아니고. 빠지네. 시장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떨어지게 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떨어지기가 제일 쉬워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 2차 전지 전망이 무지하게 좋죠. 이거를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도 모르면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작년도서부터 2차 전지가 전망이 좋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수익이 안 돼요. 자, 어쨌든 원준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음극재 생산,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송로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공정을 설계 시공 뭐 등등등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고 실적도 작년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는데 단기순이익은 줄긴 했어도 어쨌든 단기순이익은 흑자 중이고 있고 컨센서스는 올해는 굉장히 좋네요. 매출액이 61% 증가한 1,390억, 내년엔 1,730억. 영업이익도 작년에 흑자 전환했네요. 2020년도에서는 적자 전환이었는데 흑자 전환을 이뤘고 회사는 괜찮네요. 회사는 괜찮은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물타기 하고 있거나 지금 흔들리는 데 가운데서도 손절하지 않고 보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2차 전지 지금 약세가 계속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 매수를 해야 됩니까? 그냥 보유해야 됩니까? 일단은 계속 보유하시고요. 신규 주니까 일단 저점 라인이 지금 86,000원대 일단 하나가 있고 밑에가 77,000원 두 개가 있는데 박스권으로 보세요. 얘도 박스권을 보다가 다시 들어올리면 11만 원, 12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계속 음봉 중이니까 지금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물타기를 하더라도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흔들렸다가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다시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잡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셔야 되는데 올라오면은 11만 원, 12만 원 올라오면 한번 팔아 주셔야 돼요. 예. 작년처럼 2차 전지가 계속 강하게 가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안 가고요. 왕창 그러니까 HMM처럼 이런 식으로 빠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얼마나 빠졌냐면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반토막 났습니다. 5만 1,000원짜리가 5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 반토막인데 반토막이 난 상황이 몇 개월 동안 빠졌냐면은 1, 2, 3, 4, 5, 6, 7, 8개월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8개월 동안 반토막 나면 2차 전지 관련주 갈 수 있어요. 조정을 한 차례 받으면. 근데 아직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이라는 조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2차 전지는 전망은 좋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주는 저평가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자, 저평가돼도요. 네. 모든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삼성 SDI부터 해서 일진머티리얼즈, 파워로직스, 뭐 후성, 뭐 솔브레이 다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쟤네들이 계속 다 하한가를 맨날 갑니다.
고점에서 마이너스 80%, 90% 완전 박살이 나버려. 그럼 얘 혼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죠, 그렇죠? 네. 다른 애들이 다 급등을 해줘야 같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평가가 되고 싸도 옆에 있는 패밀리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심심할 때마다 10%씩 빠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 다 올라갈 때 얘는 못 갔기 때문에. 예, 이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네. 제가 이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전날도 오늘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47만 원. 47만 원에서 그래도 수익이 많이 잘 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12% 정도 지금 수익 정도, 13% 정도 수익 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올라오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여기서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처럼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하세요. 비중이 40%인데 3분의 1 팔고요. 내일 또 올라가면 또 3분의 1 또 파시고 요거 59만 8천 원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R잼. DR잼. 얘도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좀 노려보셔야 되는데 11,100원. 그래 보유 가능하십니다. 아직 2,600이 안 깨졌으니까 보유가 괜찮고 들어주면 11,100원에서 11,500원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 11,000원까지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서부터 해서 11,000원 사이에서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고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은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해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삼성 SDI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관망의 의견으로 오늘 가지고 나오셨다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5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2.04% 하락한 5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74% 하락한 2,72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8% 빠지면서 89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와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약 한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프로그램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요, 2천억 가까이, 2,100억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도 매도가 지금 한 90억 정도, 한 900억 정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2천억 팔죠.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날에서 억울하니까 종목들 반등 주기 억울한 거죠. 근데 전날 반등 줬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 소비주들이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다가 반등을 준 거 아니고서는 지금 따라 들어갈 만한 게 없는데 느낌상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물타기 하거나 사고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 아니면은 자동차 아니면은 IT 부품주인 것 같은데 IT 섹터나 그쪽은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1.8%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기 2.3% 빠지고 있고, 삼성 SDI도 2%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거의 3% 정도 빠지고 있고, 3.2% 빠지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IT 대형주도 흔들리고 있고 빠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 때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타기를 열심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빨라요. 오늘 사는 게 아닌데. 살 거면 옵션 만기가 끝나야 돼요. 아직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을 안 풀었다는 얘기는 한번 흔들 거란 얘기거든요. 거기다 지금 미국 선물도 마이너스죠.
지금 영국 선물도 마이너스고 프랑스도 마이너스고 독일도 마이너스입니다. 유럽 시장도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그 쟤네들 빠지겠다고 대놓고 저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미리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은 여기서 좀 빠르다. 한 3, 4일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잡으셔야 되는데 매매는. 그래서 흔들렸을 때 옵션 만기까지 흔들리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2,600 지지가 될 때 깨지면 더 참아야 됩니다. 2,600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사는 게 아니고 더 기다려야 돼요. 그 2,600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2,370인데 그냥 2,400이라고 할게요. 2,600이 깨지면 그 다음 자리는 2,400입니다. 거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아직 2,400까지 빠진다라는 그런 아직 징조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매매를 할 거면 지금 이 지수에서 사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2,600 초반까지 그 타이밍은 옵션 만기가 끝났을 때쯤 아니면 옵션 만기 날 흔든 날 그 마지막에 종가 부분에서 그때서 공략을 해야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타기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수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타이밍이 좀 빠른 그래서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실전 매매 정수를 보면서 만약에 매매적인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관망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이번 주 옵션 만기 날이 목요일 10일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유럽 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미리 빨리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다시 시장으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라온 시큐어. 라온 시큐어 예, 4,600원에 4,600원에 50%입니다. 비중은 50%시고 예, 일전에 사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나요, 이건? 예, 예. 아, 그래요? 자, 이걸 몇 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 네. 라운 시큐어는 올라가기 전에 여기 모양이 이쁠 때에서 제가 자주 몇 번은 소개시켜드렸던 여기서 그리고 나서 한 100% 가까이 올라왔었던 종목이라 그 이후에서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상승 N자를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더 떨어져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더 떨어진 거예요. 4,600원에 잡았던 자리는 사지 말아야 될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산 거예요, 지금. 예, 예. 수익을 다 주고 나서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하락 N자로 한번 받은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네. 살 거였으면은 여기 3,000원 초반대 차라리 물어보셨으면은 좋았을 것을 좀 아쉽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 어쨌든 회사는 좋아요. 기술력이 있어서 우리나라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얘네들이 기술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에도 카카오페이에도 얘네들 기술이 들어가지만 신한은행에 들어가는 신한솔도 얘네들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일단 반등 주면은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반등 주면은 한 4,500원쯤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고요. 그냥 손절하지 말고 4,500원. 근데 어려워요. 가능성은 지금에 올라올 가능성은 10%밖에 안 됩니다. 거의 횡보 가능성이 높아요.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뭐 4,000원에서 3,200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4,500원, 뭐 4,700원 갑자기 보안 이슈가 터져가지고 얘네들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예, 일단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도 전화 연결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휠라 홀딩스고요. 휠라 홀딩스. 네,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35,000원에 20%예요. 35,000원에 20%.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면 회복을 하겠는데요? 네, 바닥은 찍은 것 같아서 혹시 조금 한 5% 정도만 더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해서요. 뭐 얘는 지금 가바닥이라 그러죠. 진짜 바닥은 아니 진짜 바닥이면 거래가 폭증하면서 움직일 텐데 올라간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고 얘도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했던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도 움직이니까 나도 한번 움직여볼까 뭐 그런 건데 일단 휠라홀딩스 이제 골프 쪽이잖아요. 그럼 날씨가 이제 뭐 아직은 춥지만
골프 관련주들이 길게 볼 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가 이제 풀리게 되면 이런 애들은 또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좀 빠른 것 같고 네. 추가 매수할 거면 기다리세요. 더 떨어질 때까지. 네. 거래량이 없어서 일단은 매수 가격까지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작년 7월 달서부터 빠진 게 지금 반토막이거든요. 마이너스 52%. 네. 이 정도 빠졌으면 35,000원에서 4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정도를 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노린다면 옵션 만기가 끝난 시점에서. 네. 근데 지수 2,600이 깨지면은 살려는 게 아니고 더 기다려야 됩니다. 2,600이 깨지면. 네. 네. 2,600이 안 깨지면 이번 주 한 금요일쯤 해갖고 만약에 시장의 종목들이 반등을 준다. 그러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은 괜찮다고 괜찮게 보고 있는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지겠죠. 네, 더 떨어질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떨어지게 되면 실적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박살이 나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만약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지수가 1,500으로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코로나 때처럼 지금 지수가 거의 2,700대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1,500으로 떨어지면 모든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나거든요. 네. 그럼 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로 막 저기 유럽 애들한테 이제 가스 다 잠궈버리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스 다 잠궈버리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 막 걔네들 물가도 폭등할 거 아닙니까? 가스 가격 폭등하고 막 유가 폭등하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고 막 이래버리게 되면 막 시장이 막 급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은 뭐 실적과 상관없이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여기서 바닥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추이를 살펴보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오면 한번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고요. 자,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매수 가격 2,930원에 비중은 20%. 손실이 작지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40% 넘게 손실이신데 차트를 보면은 개인들을 투자자들을 굉장히 꼬시기 좋은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를 하거든요. 일단 시장이 강한 상승을 줄 때에서는 이렇게 역별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딱히 강세장으로 돌린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장에서 지금 약간 조정장으로 강하게 지금 들어오려는 지금 그런 흐름이라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죠, 뭐.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하락한다 그러면 저점이 깨져야 되고 저점이 깨지면은 1,000원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보유만 가능하세요. 보유만 가능하고 만약에 다시 이게 떨어지든 아니면 저점을 잘 지지를 해서 반등 주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2,500원 쪽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뭐 2,000원 와도 거기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시고 2,500원 갔을 때나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 매수 가격 98,000원의 비중은 20%. 그러니까 비싸게 좀 위에서 공략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뭐 종목은 괜찮아요. 그리고 넥슨 쪽에서 넥슨 그 국부펀드 얘기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이 움직임이 강한데 얘는 혼자 안 움직이고 있네. 그래도 이 정도 저점 라인이면 보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 매수하기가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이렇지 않고 우리나라 지수가 3,000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카카오게임즈는 이것보다 더 올라가겠지만 만약 지금 가격에 있으면 더 사야 되는 거죠. 지수가 3,000을 돌파하면. 근데 우리나라 지금 3,000을 돌파할 생각보다는 2,600과 잘 가야 2,900이고 적당히 2,850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2,600과 2,850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질 시장이에요. 2,400 쪽으로. 심하면 2,100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떨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도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적당히 올라갔다. 한 85,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손절은 85,000원에 올라올 때 한번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좋습니다.
싸게만 사면 좋아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사지 마시고 밀리면 그때선 다시 사시고 지금은 85,000원 반등 줄 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하는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시아나항공요?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만 원에 네. 15%. 언제 사셨어요? 지난달에 산 것 같아요. 지난달? 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괜찮을 건데 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냥 강세도 아니고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폭발적인 강세. 그래서 이거를 네.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 되는데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게 뭐 파라다이스, GK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소비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확진자들이 막 폭증을 합니다. 폭증하는 이유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원래 호흡기 질환들은요. 처음에서는 인간들과 접촉을 할 때에서 인간들하고 친해지려고 들어왔는데 인간들이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변이를 해가지고 이제 인간과의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호흡기질은 그렇대요. 그래서 공존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안 죽는데 확진자 속도들이, 그러니까 이 확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미크론을 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근처에서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확진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은 이제 인간들과 어느 정도 이제 공존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계절 독감처럼 정말 그렇게 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망자 숫자는 늘지는 않는데 이 사실들을 전 세계 인구들이 잘 몰라요. 그냥 코로나 하면은 그냥 걸리면 죽는다 내지는 위험하다, 걸리면 뭐 아프다 정도 뭐 느낌에서 확진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지금 공포가 지금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장의 뉴스를 보게 되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뿜어낼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흔들 것 같아요. 네,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걸 한번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걸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이거 가격이 그래도 좀 수익이 날 때 좀 파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수익은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은 아니니까 그래서 단기는 한번 빠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많이 갈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장기 한 3년, 4년을 봤을 때는 5만 원도 갈 것 같거든요. 뭐 올해에서 내년에서는 뭐 3만 원, 3만 5천 원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좋게는 보는데 한 100% 정도 수익은 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익이 날 때 2만 원 이상으로 들어주게 되면 절반을 한번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매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입니다. 자,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자, 지금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뭐 일동제약, 그다음에 시젠 뭐 등등 지금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 그다음에 경구용 그 치료제 관련주들 제가 얘기하기를 이쪽에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괜찮다 그랬거든요. 괜찮은데 이 떠 있을 때 사시면 안 돼요. 차트를 봐도 떠 있을 때 공략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 부분 매수 가격은 26,000원.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흔들릴 때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안전하게 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아까우면 절반만 파세요.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절반만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하고. 저도 휴마시스 한번 더 빠지면은 추천 종목으로 줄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흔들리면 싸게 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권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매매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금호석유를 매수가가 18만 8천 원이거든요. 18만 8천 원. 예, 비중은 30% 정도 돼요.
비중은 30%. 예.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예. 금호석유가 작년에서 많이 갔어요. 바닥에서 예. 570%나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죠? 시가총액이 조단위 종목인데 570% 올라갔으면 조정받을 만하죠. 그래서 조정받고 있는 건데 회사가 나빠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석유 제품들도 지금 가격을 다시 인상을 할 거고 등등등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올라갈 텐데 이 대형주들은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수익으로 단번에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손실을 보니까 얼마 정도 손실인가 봤더니 대략 거의 한 20% 정도 손실이잖아요.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차라리 손절을 해버리고요. 금호석유 말고도 얼마든지 화학 섹터에서 바닥에서 좀 가벼운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 다시 움직이면 타이어 관련주들이 있죠. 그쪽 애들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어차피 석유 화학 제품으로 봤을 때서는. 아니면은 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뭐 카프로도 있고 뭐 타이어 관련주도 있고 아니면 음식 업종들도 있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거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빠서기보다는 얘가 원래 좀 답답해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은 20% 손실해서는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을 줄 때 10% 안쪽에서 손절을 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게임주인데요, 마찬가지 154,000원, 비중은 20%. 반등 주면 한번 터세요. 이거는 여기 저점이 지금 지지돼서 지금 저쪽 애들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락 N자로 떨어지다가 말았거든요. 다시 반등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이제 올라오기 좀 어려워요. 조정을 한참 겪다가 올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반등 주면은 일단 털어버리든가 아니면 지금도 차라리 교체를 해서 아니 게임주들 다른 쪽으로 매매하기 만만한 것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반등 주면은 잘 팔아서 다른 게임주로 노리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삼성전자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자, 삼성전자. 제가 이거 지난주에 계속 삼성전자 6만 원 추천했던 종목인데 저는 6만 원 안 내려면 안 삽니다. 6만 원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나중에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리셔야 되고 88,000에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좋은 점은 있죠. 다른 종목들 많이 떨어져도 얘네들은 많이 안 떨어집니다. 다른 애들 10% 떨어질 때 5%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게 장점인데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추가 매수를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7만 원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아직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반등 줘갖고 8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서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 3시 20분 신의 한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시장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